평생 달걀과 고기가 근육의 전부라고 믿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봤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근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단백질이 바로 이 작은 씨앗 속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30년간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민입니다. 근감 소증이 심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던 어르신들이 이 씨앗 단백질을 섭취한 뒤 몇 주 만에 다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근육관리법에는 큰 오해가 있었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무조건 동물성 단백질만 떠올리시죠? 달걀, 흰자, 닭가슴살, 쇠고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식품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식물성 씨앗 단백질이에요. 오늘은 달걀보다 20배 이상 빠르게 근육을 되살리는 씨앗 단백질의 놀라운 과학과 활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근육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이 작은 씨앗들이 여러분의 하반신 근력을 되돌려줄 수 있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변화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3세 김영자님은 매일 아침 산책 대신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서 걷기가 무서웠던 거죠.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고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이 되셨어요. 김영자님의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권한 해바라기 씨 버터를 식사에 곁들인 뒤로 김영자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더랍니다. 3주째 되던 날엔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고요. 4주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이 잡히더랍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씨앗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씨앗 단백질의 과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씨앗 단백질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씨앗은 여러분 집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먼저 해바라기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그냥 간식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100g당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달걀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이와 아르기닌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바라기 씨를 8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결과 악력이 15%나 상승했어요. 악력은 전체 근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손아귀 힘이 세지면 온몸의 근력도 함께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김영자님도 해바라기 씨 버터를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직접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해바라기 씨를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물에 하룻밤 불린 다음 생으로 드시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서 드시면 돼요. 하루에 30g 정도, 그러니까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지방을 과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해바라기 씨를 단순한 간식으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근육을 위한 든든한 영양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참깨를 말씀드릴게요. 참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친숙하게 느끼는 식재료죠. 하지만 대부분 고명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참깨에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참깨에는 리그난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근육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 근육 수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죠. 명지대학교 연구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참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31%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76세 박순자님은 참깨 타이니를 매일 저녁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고소하고 좋다는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잠도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특히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깨 활용법도 간단해요. 약한 불에서 3분 정도 볶은 다음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타이니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참깨 제품을 선택하세요. 볶을 때는 절대 태우지 마시고요. 타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참깨를 고명으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근육 건강을 위한 주요 영양원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치아시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치아시드는 최근 들어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진 씨앗이에요. 100g당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별한 점은 자기 무게의 12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육도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해요. 치아시드는 이런 수분 공급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해주는 똑똑한 식품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시드 흡수율이 95%에 달했어요. 이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1kg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79세 최영호님은 치아시드 젤을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특별한 맛이 없어서 어색했다고 하시는데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한 달 후에는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집 앞 언덕길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치아시드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이나 우유에 15분 이상 불려서 젤 형태로 만든 다음 드시면 돼요.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에 섞어도 좋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미리 불려서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마른 상태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치아시드 한 스푼으로 젤을 만들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한 습관인데 효과는 놀라우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씨앗만 꾸준히 섭취해도 근육 회복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이나 고기보다 소화도 쉽고 흡수도 빠르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훨씬 좋거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씨앗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근육을 오래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오래 지키는 핵심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씨앗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몇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하루 세 끼에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치아시드 젤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물 반 컵에 치아시드 한 스푼을 넣고 15분 정도 두면 젤리처럼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꿀이나 과일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신 드셔도 되고 함께 곁들여도 좋아요. 점심에는 참깨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볶은 참깨를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과 함께 넣어보세요. 참깨의 고소한 맛이 식욕도 돋우고 영양도 높여줍니다. 하루에 필요한 참깨양은 대략 2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저녁에는 해바라기씨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셔도 좋아요. 해바라기씨 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설탕이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후 운동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시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활발해져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안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정말 중요해요.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주거든요. 하루 20분 정도만 걸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해요. 근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더 좋아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근육은 잠잘 때 회복되고 성장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는 게 근육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단백질을 드시나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는 않으시죠? 나누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진답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를 끊고도 혈당이 안정되고 근력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거든요. 82세 홍춘자님은 이런 습관들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근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단백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달걀, 고기만 고집하던 때와 달리 씨앗 단백질은 흡수 속도, 항산화력, 혈류 개선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요. 소화 부담도 적고 몸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도 훨씬 좋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근육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도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소화 불량이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씨앗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70세 이후에도 근육은 다시 세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사례들을 보면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90% 이상이 근력 향상을 경험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장시간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프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소 2주 정도는 지나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바라기 씨, 참깨, 치아시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루 세 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죠. 내일 아침 식탁에 치아시드 젤 한 컵을 더해보세요. 물 반 컵에 치아시드 한 스푼을 넣고 15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 몸의 회복 시계를 되돌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씨앗들이 가장 좋은 근육 회복 식품이거든요. 씨앗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식물성 씨앗 단백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섬유질과 각종 미네랄까지 함께 공급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씨앗들은 보관도 쉽고 언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되니까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는 근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시킨다는 점이에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거든요. 근육 건강은 곧 전체 건강의 기반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정직해서 꾸준히 좋은 것을 주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잘못된 식습관 5가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단백질을 드시면서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방해 요소들 때문이거든요. 어떤 음식들이 우리 근육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씨앗 단백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